사랑하는 막내딸을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했던 미국 프로바이던스 마을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딸이 성장해 한국의 명문대로 교환학생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은 한국으로 인해 저널리스트에 실리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로바이던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3세 캐롤 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저의 아이들 모두를 제 목숨보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막내딸 에밀리인데요. 사실 에밀리는 제가 제 배로 직접 낳은 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이고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저의 막내딸이 되었죠. 에밀리는 백인 가족인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외모로 자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미국의 명문 요리학교인 존슨 앤 웨일스 대학에 입학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가 생활비, 학비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다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당연히 가야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가야지 우리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우물쭈물하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에밀리가 가게 된 학교가 한국에 있는 명문 대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에밀리를 버린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밀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다른 나라는 없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혹여나 에밀리가 그곳에 가서 상처를 받지 않을지 걱정되었어요. 에밀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 보면 에밀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미국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얼굴은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히 외국인이니까요. 물론 해외 입양이라는 게 희귀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오죠.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에밀리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로 한국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에밀리를 입양하는 과정에 있었죠. 에밀리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새 구성원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센터 직원들의 태도가 무척 차갑고 무감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에밀리를 저에게 넘겨주고는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절차 완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와 분위기, 말투 모두가 말이죠. 관계자들은 저희가 에밀리를 안고 나오는 순간까지 안쓰러움을 내비치지도 에밀리에게 어떤 축복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을 3살이 될 때까지 돌봐준 사람들일 텐데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에밀리의 지난 3년은 어땠을까, 과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은 왜 그때 센터 직원분들이 에밀리에게도 저희에게도 묵뚝뚝하고 차갑게 했는지 압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한국의 그 센터 직원분들은 떠나는 에밀리를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 했던 것이었죠. 저희에게도 말이에요. 최근에 우연히 옛 센터분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밀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에밀리를 안고 저희가 떠나고 난 뒤에 센터 직원분들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에밀리가 좋은 부모님을 새로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도 하셨죠. 여하튼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모르다 보니 한국을 오해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에밀리는 금발의 푸른 눈인 우리 가족과는 너무나 다른 외모였기 때문에 저희는 에밀리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에밀리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언제나 사랑받는 막내였어요. 에밀리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은 주로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불안할 정도였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아이들이 에밀리,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가 프로비던스에서 왔어 라고 대답하면 아이들은 아니, 네가 온 나라 말이야 라고 되묻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밀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인데 말이에요. 그 애들은 에밀리의 까만 머리와 짙은 눈동자를 보고 미국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거죠. 더 끔찍한 말들도 있었어요. 내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눈동자가 까매.
꼭 죽은 사람 눈 같아. 넌 왜 쌍꺼풀이 없는 거야? 쌍꺼풀이 없으면 열등한 유전자래. 아시아인들은 다 열등한가 봐. 내 언니 오빠는 엄마 아빠랑 많이 닮았던데 넌 하나도 안 닮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소외감 느끼지? 우리 에밀리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았을 에밀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한 번은 에밀리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나 있고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저는 학교 아이들이 언어로 괴롭히는 것 이상의 짓을 한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에밀리가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몸을 미친 듯이 긁어낸 결과였어요. 에밀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우리 가족들처럼 피부가 희면 좋겠어. 나는 왜 언니, 오빠, 엄마, 아빠와 다른 거야? 이럴 때면 저는 내가 에밀리를 괜히 미국으로 데려온 게 아닐까? 그냥 한국에서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 같은 어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밀리는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에밀리는 종종 엄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러나 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에밀리는 크면서 한국 문화나 음식을 점차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땐 저에게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에밀리가 초등학생 때의 한국의 이미지는 에밀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1등을 놓치지 않는 에밀리를 향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에밀리의 피에는 한국인의 DNA가 있어서 그래.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라지. 역시 한국인들 공부머리는 알아줘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늘 저에게 와서 엄마,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자꾸 제가 한국인이라서 공부를 잘하는 거래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 저희 집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밀리가 성장할수록 에밀리도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하게 되기는 했어요. 에밀리가 상처받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엄마라서 에밀리가 더 이상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애써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시하려 했던 것 같아요. 참 미련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존슨앤웨일스 대학에서 식품 외식 창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너처럼 성적이 좋은 애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왜 식품 요리 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존슨앤웨일스 대학이 명문대이기는 하지만 하버드나 옥스퍼드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는 저희 부부의 식당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았던 경험을 한 후로 항상 이 길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보기 때문에 요리사의 외면은 상관없이 음식의 맛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요리의 매력이라고 말하더군요. 저희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가게를 크게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에밀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외식 창업 전공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수석으로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학교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매 실습 시간마다 한국 음식이 꼭 하나씩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학생들은 한국 음식이 나올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에밀리에게 음식의 맛을 물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맛이 어때? 라고요. 에밀리가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에서 세계 음식 문화와 현대 요리의 융합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식당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에밀리도 학생 대표로 심포지엄의 한 세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우리 딸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매우 설레었죠. 에밀리는 심포지엄에서 무작위로 국가를 뽑아 그 나라의 요리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심포지엄 시작 직전 제비 뽑기를 하고 심포지엄이 시작하면 바로 발표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할 시간 그런 건 없었어요. 길어봤자 30분 정도였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 대상으로 선택한 나라들은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알아야 하는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사전 지식만 충분하다면 바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심포지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들 수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인연인지 우리 딸 에밀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한국이 자꾸만 끈처럼 붙더라고요. 네, 에밀리는 한국을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게다가 첫 번째 순서였죠. 에밀리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피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결국 에밀리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에밀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제 아내 양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내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에밀리가 편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열린 교육을 했다면 에밀리가 지금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와 같은 생각 때문에 괴로웠죠. 발표 순서가 되자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당당하게 프랑스 요리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 명성을 말하는데 단상에 올라가기 전 엄마 제가 말하는 걸 반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에밀리의 말과 표정이 생각나면서 약간은 안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밀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음식은 엄청난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조리 기법을 통해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저온 조리법을 시도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프랑스에 비해 훨씬 단순합니다. 재료를 굽거나 끓이는 것 뿐이니까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요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아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수백 가지의 치즈를 사용하고 와인이나 향신료 등 고급진 재료를 통해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고요. 그에 반해 한국 음식은 매운맛, 짠맛 위주입니다. 한국 식품 회사에서 만든 매운 라면이 판매 금지된 사건은 다들 아시죠? 자극적이기만 하고 맛에 대한 고집은 없는 게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의 실체입니다.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딸, 에밀리가 박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강사로운 교수님께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학생이 찾아본 한국 음식의 특징은 그게 전부인가요? 인자하게만 보였던 교수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엄마인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에밀리는 괜히 혼이 날 것 같았는지 갑자기 한국을 더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은 본인들이 착안하여 만든 음식이 없는 걸로 압니다. 교수님,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고 김밥과 같은 음식도 사실 일본의 음식에서 착안한 걸로 알아요.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자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더니 교수님의 표정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교수님은 딸을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본 건 아니겠죠? 저는 놀랬습니다. 어딜 가든 수제 소리를 듣던 우리 딸 에밀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당연히 정확한 자료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에밀리가 발표를 끝으로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에밀리를 보니 정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대학생이. 그것도 존슨 앤 웨일스라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이 제대로 된 자료조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대체 중국의 파오차이가 김치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중국인들이 외국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들 것인 양 우긴다던데 에밀리 학생이 봤다는 그 내용은 중국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임이 틀림없네요.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김치 안에 있는 효소와 유산균이 사람에게 무척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치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검증된 자료를 가져왔어야죠. 프랑스 요리의 역사는 긴데 한국은 아니라고 했죠?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된 음식이 별로일 리가 없죠. 그리고 김치와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발효 기술이 대단한 나라이기도 해요. 발효 기술도 쓰는 나라가 굽고 끓이는 조리법만 쓸 수 있겠어요? 삶기, 찌기, 굽기, 발효, 숙성 등등 기술이라는 기술은 다 들어간 게 한국 음식입니다. 멍한 얼굴로 혼쭐 난 채 단상에서 내려오는 에밀리를 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어떤 말로 에밀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로부터 한국 교환학생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에밀리의 담당 교수님이 에밀리의 소식을 듣고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에밀리 학생, 이번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학교의 위상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에밀리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와 한국명문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직접 본 것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다시 발표하세요. 그리고 요리사는 음식에게도 재료에게도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길 바래요. 교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하니 무작정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을 반대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젠 정말 제 마음속의 양심의 말에 응답할 때라고 생각했죠. 저는 저희 딸 에밀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어린 네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너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국의 냉정한 모습에 실망한 내 감정이 내게 독이 된 것 같아. 네가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부디 한국에 가면 우리 딸이 태어난 국가와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피의 나라인 한국의 뿌리를 경험해 보고 오렴. 엄마는 늘 널 지지할게. 그런데 교수님이 교환학생을 다녀오라고 했다길래 저는 당연히 에밀리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슬쩍 봤는데 대학 입학을 확정짓는 면접 때보다 심한 긴장감이 맴돌더라고요. 심지어 면접을 망쳤다며 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경쟁은 어마어마했죠. 저는 한국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말만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가길 원하는 간절한 사람이 많은데 과연 에밀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에밀리는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됐구나, 좋은 소식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주변이 난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에밀리의 친구는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에 에밀리, 네가 한국에 가는구나? 가서 나 대신 꼭 한강이라는 데를 가줘. 거기서 라면도 먹고 피크닉도 한다는데 제발 그걸 나 대신 경험해줘. 에밀리, 너 한국 드라마 봐? 한국 남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생겼던데 너도 가서 잘해봐. 운명의 짝을 만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에게 한국에 가는 게 기대되지는 않는지 넌지시 물었는데 기대는 별로 안 되고 요리사는 모든 음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기 며칠 전 일이 터졌습니다. 에밀리가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제 날짜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긴급 비자를 신청하여 에밀리를 데리고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동안 회피했던 나라를 제 발로 디뎠으니 그랬던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했던 조명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뉴욕을 보는 것 같았죠. 분명 제가 남편과 한국에 입양을 위해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고작 15년 정도 지났을 텐데 꼭 다른 나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보던 에밀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면서 왜 나를, 그것도 미국같이 먼 나라에다 버린 거야? 라고 말하며 복잡한 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보통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에밀리에게 이야기해줬죠. 에밀리, 정말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물론 너를 처음 입양하러 왔을 때 한국도 훌륭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선진국 같아 보여. 저는 대학 기숙사에 에밀리의 짐을 내려다 놓고 에밀리가 앞으로 지내야 하는 동네를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밤늦도록 활기차더라고요. 시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제게는 익숙해지기 좀 어려운 분위기였죠. 게다가 저는 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미국이었다면 생각도 못할 행동이죠. 밤늦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한국을 크게 오해할 뻔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아주 외진 골목까지 걷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지낼 주변을 분명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진 골목에 작은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있는 남성과 담벼락 아래 앉아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 남성들은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노란 머리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너무 겁이 나 다시 뒤돌아 돌아가려는데 그 남성들이 헤이헤이 하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발걸음을 재촉하며 돌아 나오려 했어요. 그때 멀리서 다른 한국인 남성 두 분이 제 앞에 걸어오는 게 보였죠. 처음에 저는 그들이 한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빨간색 경광봉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며 영어로 묻더군요.
그리곤 가시는 길까지 함께 걸어갈게요. 저와 함께 길을 걸어준 두 남성분들은 저에게 손수건을 주시면서 식은 땀을 흘리던 제게 닦으라며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셔서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희 딸이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왔어요. 우리 딸이 지내야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나왔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좀 겁이 나네요.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 분들이 착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라고 말하자 저를 도운 두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절 도와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조선족의 문제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인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국 본토 태생이다 보니 그 속은 중국인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같은 한국인처럼 대했지만 불법 체류를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을 돕거나 온갖 강력 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조선족이 저지른 범죄 이야기를 들어보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조선족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은 생각도 안 하고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게 한 짓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은 못할 텐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에밀리와 3박 4일을 함께 지내며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의 조선족 사건 이후로는 모든 게 완벽했죠. 저희 딸도 생활하기 너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밀리를 한국에 둔 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 정말 매일같이 에밀리와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에밀리의 감정은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엄마, 솔직히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저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배척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친구들은 전혀 안 그래. 3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듣고는 네가 미국에서 자랐어도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에밀리는 미국에 있는 언니 오빠처럼 한국에도 형제, 자매가 생긴 것 같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함께 가슴 아파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에밀리를 데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러 다녀주었다고 해요. 친구들과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었는데도 안 온다길래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고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에서 만난 우리 딸 에밀리를 마주했더니 정말 그 사이에 얼굴이 폈더라고요. 넌 엄마 생각 하나도 안 났지? 라고 물으니 에밀리는 엄마 생각이 안 나긴요. 엄마한테 꼭 경험시켜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라며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밀리는 김치찌개라는 것을 시켜주었는데요. 에밀리가 데려간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보고 경험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예요. 웬 다 찌그러진 냄비에 알 수 없는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은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에밀리가 저를 안심시키며 딱 한 입만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빨간색의 약간 눅진한 국물,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담긴 김치 건더기들이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썩은 음식 같았습니다. 야채 수프면 야채만 있어야 하는데 에밀리가 먹어보라던 그 김치찌개는 왠지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저는 울상을 하며 에밀리에게 에밀리, 내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는 도저히 못 먹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한 입만 먹으면 생각이 바뀐다며 제발 딱 한 번만 도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딸 소원 한 번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인생을 손해본 것 같더라고요. 에밀리는 거봐, 맞지? 라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김치찌개를 시작으로 계란찜, 온갖 나물 반찬까지 섭렵하며 한정식 한 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한식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왜 심포지엄에 왔던 교수님이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했을 때 그토록 민감하게 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식처럼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요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류나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감칠맛이 대단했고요. 프랑스에도 다양한 소스와 향신료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하나의 요리를 하는데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등등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간장마저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몸을 해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한식을 먹고야 말리라는 생각으로 한식을 즐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미국에서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고 사는 가족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 한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후로 에밀리가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저희 식당에 도입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식은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한식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은 한식 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한식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끈 건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식당의 수는 현저히 적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식이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난이도거든요. 간장이 뭔지도 모르고 국간장과 진간장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식을 하겠어요? 외국인이 대충 흉내낸 김치찌개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냥 배추를 빨간 국물에 풀어놓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에밀리가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먹었던 음식이라며 한국의 육전, 동그랑땡, 떡갈비, 삼색전, 갈비찜, 정말 태어나 처음 본 음식들을 차려 앞에 선보였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들은 에밀리가 차려준 음식들에 정말 눈물까지 흘리며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에밀리는 엄마 아빠가 하는 가게에 이걸 팔면 좋을 것 같다며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간판도 바꾸지 못하고 가게 창문에 코리안 푸드라고 적은 종이만 붙여놨을 뿐인데 손님들이 미친 듯이 몰려오더라고요. 게다가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왔던 손님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입소문이 나면서 2달 만에 기본 웨이팅이 2시간 이상일 정도로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어요. 오는 손님들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렇게 풍부한 맛은 처음이에요. 특히 갈비찜의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의 조화는 완벽해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모든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는 게 한식의 특징인 거죠. 그 어떤 재료도 과하지 않고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던 저희 딸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한 저널리스트에 저희 가게가 소개되면서 손님들은 더욱 몰렸고 가게를 리뉴얼한 지 4달 뒤 그 저널리스트에 실렸던 잡지를 시작으로 미슐랭 가이드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우리 가게는 더욱 큰 곳으로 확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의 문화, 음식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시간이 날 때면 한국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태어난 조국에 많은 애정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자신을 입양 보냈던 기관에 스스로 찾아갔다고 해요. 에밀리가 그곳에서 냉대를 받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를 보자마자 입양시설의 원장님이 너 수연이 아니니? 라며 에밀리의 한국 이름을 부르시더랍니다. 3살배기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왔는데 그걸 알아보신 거였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에밀리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남모르게 쌓였던 상처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선생님에게 왜 자신이 떠날 때 그리 차갑게 구셨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냈었지. 아이들이 떠날 때 매몰차게 굴지 않으면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처음 이 일을 했을 때는 한 아이를 보내고 1달을 울었단다. 내가 그리 매몰차게 굴었어도 나는 항상 내가 입양 보낸 아이들을 기억해. 나는 에밀리, 아니 수연아, 네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조차 기억하고 있단다. 이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직원분들과 에밀리 덕분에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인으로서 당당하고 또 한국의 피를 가진 에밀리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만약 에밀리가 한국의 피가 아닌 다른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피를 가진 아이였다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저의 가족과 제 딸에게 큰 기회를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보물, 저희 딸을 제가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전부이죠. 늘 고맙습니다. 한국은 저의 영원 같은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갔던 우리 수연 씨가 잘 성장해서 한국과 다시 인연이 되셨군요. 수연 씨는 한국의 피를 가진 한국인이 맞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